정조 암살 미수 자객의 정체. 1777년 어느 깊은 밤 창덕궁에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목숨. 하지만 자객의 정체를 알고 나면 모든 조선 백성이 경악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왜 개혁군주 정조를 제거하려 했을까요? 실록에도 기록된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창덕궁에 잠입한 의문의 자객. 1777년 정조 원년 늦은 가을 어느 밤이었습니다. 창덕궁은 고요한 정적에 쌓여 있었고 달빛만이 궁궐의 처마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일경이 지났사옵니다. 궁궐 경비를 담당하는 금군들이 정시를 알리며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궁궐 깊숙한 곳에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잠입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내가 담장을 타고 넘어와 건물 그림자 사이로 몸을 숨기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처럼 조용했고 수십 년간 무예를 연마한 고수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저기서 좌회전하면 대조전이다. 사내는 궁궐의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한 금군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검은 사내는 이미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후였죠.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 금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대조전에서는 정조가 아직도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즉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에는 이미 무거운 책임감이 짓누르고 있었죠. 전하, 너무 늦으셨사옵니다. 이제 주무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측근 신하가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정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하나씩 검토해야 하거든. 정조는 정말로 백성을 위한 개혁 정치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곱지 않게 보는 세력들이 궁중에는 많았죠. 기득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노론벽파, 그리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정조의 목숨을 노리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은 사내는 마침내 대조전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그의 허리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차려져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죠. 드디어 오늘 밤이다. 사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어요. 사도세자님의 원수를 갚는 날이 왔다. 그렇습니다. 이 자객은 사도세자와 관련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조를 노리는 이유는 복수가 아니었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대조전의 처마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정조가 여전히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어린 임금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자객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분노인지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조전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정조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창가로 다가온 것이었죠. 누구냐? 거기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정조의 예리한 감각이 자객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매우 영민했거든요. 자객은 당황했습니다. 계획보다 일찍 발각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럴 줄 알았다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조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려 하고 있었어요. 전하, 위험하시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내관이 정조를 막아섰습니다. 바로 정조의 측근 중 한 명인 박상검이었죠. 박상검? 자네가 왜 여기에? 전하, 수상한 기척이 느껴져 달려왔사옵니다. 혹시 모르니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길.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상검이 갑자기 품에서 단검을 꺼낸 것이었죠. 박상검, 너까지. 정조가 경악했습니다. 그가 신뢰했던 측근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죠. 죄송하오나 전하, 이것이 조선을 위한 길이옵니다.
박상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 든 칼은 정조를 향해 겨누어져 있었습니다. 밖에 숨어있던 자객도 이 상황을 보고 놀랐습니다. 설마 박상검이 나보다 먼저. 정조를 노리는 암살자의 접근. 박상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정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정치적 시련을 겪으며 단련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하, 저를 원망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조선의 안위를 위해서일 뿐이옵니다. 박상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조선의 안이? 웃기는 소리다. 내가 추진하는 개혁이 조선에 해롭다는 말이냐? 전하의 개혁 정치는 너무 급진적이옵니다. 기존 질서를 모두 뒤흔들어 놓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옵니다. 박상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조선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나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것뿐이다. 정조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비록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창밖에 숨어있던 진짜 자객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이 틀어진다. 직접 나서야겠어. 자객이 창문을 통해 실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누구냐? 박상검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자객은 이미 그의 뒤를 잡고 있었죠. 내가 나보다 먼저 나설 줄은 몰랐다. 자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박상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나 역시 임금을 노리고 온 자다. 자객의 대답에 박상검은 더욱 놀랐어요. 자신 말고도 정조를 노리는 자가 있었다니. 하지만 방법이 다르다. 나는 너처럼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 자객이 박상검을 밀쳐내고 정조에게 다가갔습니다. 전하,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될 것이옵니다. 네가 진짜 자객이로구나. 박상검, 너는 누구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정조가 예리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박상검은 진짜 자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종당한 것이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박상검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자가 진짜 자객이다. 너는 누군가의 계략에 이용당한 것뿐이야. 정조의 말에 박상검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누군가의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럼 나를 설득한 그들은 너를 이용해서 나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진짜 암살자는 따로 있었던 거야. 자객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깨달았나? 하지만 너무 늦었다. 자객이 단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정조의 목숨이었죠. 전하, 피하시옵소서. 박상검이 뒤늦게 정조를 보호하려 했지만 자객의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늦었다. 자객의 칼이 정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조가 옆으로 몸을 피하며 동시에 책상 위에 문진을 집어 자객의 손목을 쳤던 것입니다. 으악,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강하다. 정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예도 익혔거든요. 하지만 자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재빨리 다른 칼을 꺼내들더니 다시 공격했어요. 한 번은 막을 수 있어도 계속은 어려울 것이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정조는 책상이나 의자 등을 방패 삼아 막아냈지만 자객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점점 밀리고 있었어요. 전하, 박상검이 뒤늦게 자객을 막아섰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네가 나를 막겠다고. 자객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박상검도 무예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는 동안 정조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정조가 자객의 빈틈을 노려 뒤에서 공격했어요. 자객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비틀거렸죠. 이놈, 자객이 정조를 향해 돌아섰지만 이미 박상검이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전하,
지금 도망치십시오. 아니다. 이자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자객의 놀라운 신분이 드러나다. 박상검과 자객의 격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객이 더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박상검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으악, 박상검이 자객의 칼에 어깨를 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하를 해치게 둘 수는 없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조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는 무사하시옵니까? 금군들이 소동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여기다. 빨리 와라. 정조가 소리쳤습니다. 자객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이제 끝이다. 항복해라. 정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객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순간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검은 천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얼굴을 본 정조와 박상검은 경악했어요. 이럴 수가. 그 자객은 다름 아닌 정조의 이복형인 은원군이었습니다. 은원군.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정조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동생 미안하다. 은원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너 때문이다. 내가 왕이 된 이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은원군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것이 나를 죽일 이유가 되느냐? 내가 없어져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은원군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친동생을 죽이려 했던 것이었어요. 형,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정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전하, 그때 금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본 그들은 즉시 은원군을 포위했어요. 은원군을 체포하라. 금군대장이 명령했지만 정조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전하, 은원군,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내 혼자 생각한 일이냐? 정조의 질문에 은원군이 잠시 망설였어요. 누가 너를 부추긴 것이냐? 정조의 예리한 질문에 은원군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라. 내 혼자서는 이런 정교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정조가 다그쳤습니다. 정말로 은원군 혼자서는 궁궐 내부 사정을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없었거든요. 형, 누군가 너를 이용한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나는 말할 수 없다. 은원군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정조는 무언가를 읽어냈어요. 노론 벽파. 그들이 너를 부추긴 것이로구나. 정조의 추리에 은원군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수상했다. 내가 혼자 이런 일을 꾸밀 리 없어. 분명 배우가 있을 줄 알았다. 정조는 이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너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내가 죽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했느냐? 은원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조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어리석은 형이구나. 그들이 진정 너를 왕으로 만들어줄 것 같으냐? 너는 단지 나를 제거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럼 나는 너는 이용당한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들은 새로운 꼭두각시 왕을 세울 것이야. 그것이 너일 리는 없다. 정조의 말에 은원군은 절망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거죠. 동생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원군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형을 본 정조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거든요. 전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금군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조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형을 처벌해야 하지만 동시에 진짜 배후 세력들을 잡아야 했거든요. 은원군은 일단 연금시켜라. 그리고 이 사건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라. 예, 진짜 범인들을 잡기 전까지는 이 일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 정조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상검, 예, 전하. 너의 상처부터 치료받아라. 그리고 오늘 일은 용서한다. 박상검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조의 관대함에 감동받은 거죠. 고맙습니다.
전하 앞으로는 목숨을 다해 전하를 모시겠습니다. 암살 계획을 꾸민 진짜 세력들. 다음 날 아침 정조는 비밀리에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젯밤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진짜 배우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죠. 홍국영, 어젯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조의 가장 신뢰하는 측근인 홍국영이 신중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전하,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옵니다. 분명 조직적인 음모가 있었을 것이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은원군 혼자서는 궁중 내부의 경비 체계를 그토록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조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은원군이 아무리 왕족이라 해도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그에게 정보를 제공했겠느냐? 정조가 물었을 때 홍국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이 밤새 조사해본 결과 의심스러운 점들이 몇 가지 발견되었사옵니다. 말해보아라. 첫째, 은원군이 최근 몇 달 동안 김종수, 심한지 등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들과 자주 만났다는 증언이 있사옵니다. 김종수와 심한지는 당시 노론 벽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를 극도로 반대하는 세력이었죠.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계속 말해보아라. 둘째, 어젯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김종수의 집에서 비밀 모임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사옵니다. 비밀 모임? 네, 노론 벽파의 주요 인물들이 모여 무언가를 의논했다고 하옵니다. 정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의논했는지 알아낼 수 있겠느냐? 이미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사옵니다. 하지만 그들도 워낙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서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급한 소식이 있사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정조의 또 다른 측근인 서영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김종수가 갑자기 병을 핑계로 사직서를 제출했사옵니다. 뭐라고? 정조와 홍국영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어젯밤 사건 직후에 김종수가 사직한다는 것은 너무나 수상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심한지를 비롯한 노론 벽파의 주요 인물들도 모두 급작스럽게 향리로 내려간다고 하옵니다. 도망치는 것이로구나. 정조가 분노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죄의식의 발로였어요. 홍국영, 즉시 그들을 모두 잡아오도록 하라. 전하, 그러나 아직 확실한 증거가 증거는 충분하다. 어젯밤 사건 직후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 자체가 증거가 아니냐. 정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홍국영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전하, 성급하게 행동하시면 오히려 그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사옵니다. 좀 더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한 후에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하, 은원군이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사옵니다. 뭐라고? 정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원군의 죽음은 모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밤중에 옷고름으로 스스로 유서를 남겼사옵니다. 유서? 그 내용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며 다른 누구도 관련이 없다고. 그리고 전하의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이옵니다. 정조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이 은원군까지 제거한 것이다. 전하? 은원군이 입을 열까 두려워서 미리 제거해버린 것이야. 그리고 모든 죄를 은원군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거지. 정조의 추리는 정확했습니다. 노론 벽파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치밀한 놈들이구나. 정조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차분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홍국영, 서영보 들어라. 예, 전하. 이제 우리도 그들만큼 치밀하게 움직여야 한다.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정조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은원군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정말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밝혀내야 한다. 알겠사옵니다. 그리고 김종수와 심한지 등의 동향을 계속 감시하되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전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궁중 경비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조의 현명한 대처와 정치적 판단. 며칠 후 정조는 조정에서 은원군의 죽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표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어요. 은원군은 일시적인 정신 착란으로 망언을 했을 뿐 실제로 역모를 꾸민 것은 아니었다. 조정의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분명히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정조가 이를 덮으려 한다는 것이었죠. 전하,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의 소동을 알고 있사옵니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은원군은 병으로 인한 일시적 착란이었을 뿐 진짜 역모는 없었다. 정조의 말에 노론 벽파 인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조가 이 사건을 덮어버리려 한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홍국영은 정조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적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정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궁중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왕실 구성원들의 교육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 전하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조정이 끝난 후 정조는 홍국영을 불러 진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홍국영, 내가 왜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생각하느냐? 적들을 방심하게 만드시려는 것 아니옵니까? 정확하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조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전하,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전하를 약한 임금으로 생각할 수도. 그것도 계산 안에 있다. 지금은 강함보다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정조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유도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들은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으니 두 번째를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조의 전략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적들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정조의 예상대로 노론 벽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김종수가 병이 나았다며 다시 벼슬 자리를 달라고 하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허가해 주어라. 예? 홍국영이 놀랐습니다. 적을 다시 조정으로 들여보내려 한다니요. 놀랄 것 없다. 적을 가까이 두어야 감시하기 쉽지 않겠느냐? 아, 그런 뜻이셨군요. 그리고 심한지에게도 새로운 직책을 주어라. 어떤 직책을 말씀이신지? 내가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자리로 말이다. 정조는 적들을 오히려 더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었어요. 이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죠. 몇 주 후 정조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김종수가 다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사옵니다. 어떤 움직임이냐? 또다시 비밀 모임을 갖고 있으며 이번에는 무관들까지 끌어들이려 하고 있사옵니다. 무관까지? 정조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관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은 쿠데타를 준비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정변을 꾀하는 것 같사옵니다. 홍국영의 보고에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좋다. 이제 우리도 움직일 때가 되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그들의 모임에 우리 사람을 심어라. 그리고 그들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라. 알겠사옵니다. 하지만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정조의 결단력 있는 지시에 홍국영이 깊이 절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사건이 남긴 의미와 조선사에 미친 영향. 몇 주 후 정조의 치밀한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홍국영이 급히 대조전으로 달려왔어요. 전하,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사옵니다. 정말이냐? 어떤 증거를 찾았느냐? 김종수와 심한지가 무관 이의조와 함께 나눈 대화를 우리 사람이 직접 들었사옵니다. 홍국영이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내일 밤 전하가 창경궁에 행차하실 때를 노려 정변을 일으키겠다고 했사옵니다. 그리고 은원군 사건은 자신들이 꾸민 일이라고 직접 인정했사옵니다. 정조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이었죠. 좋다.
이제 그들을 모두 체포하라. 이미 준비해 두었사옵니다. 전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즉시 실행하라. 그날 밤 조선 왕조 역사의 길이 남을 대규모 숙청이 단행되었습니다. 김종수, 심한지를 비롯한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되었어요. 김종수, 네가 은원군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사실이냐? 정조가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전하씨는 김종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거든요. 사실대로 말하라. 네가 은원군을 이용해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사실이냐? 전하 그것은 조선을 위한 조선을 위한 것이라고? 임금을 죽이는 것이 조선을 위한 일이라는 말이냐? 정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하의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라 생각되어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김종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종수와 심한지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영모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숙청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정조는 단순한 복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개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정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개혁 정치를 추진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여 신진 세력을 등용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연이어 시행했어요. 전하, 이제 반대 세력들이 크게 약화되었사옵니다. 홍국영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언제 또 다른 음모가 일어날지 모르거든. 정조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몇 년 후 정조는 이 사건을 회상하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만약 내가 성급하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진짜 배후를 잡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맞다,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일 수 있다. 정조의 이 말은 후에 조선의 정치사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을 위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내가 권력 유지에만 급급했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정조의 이런 철학이 있었기에 그는 조선 후기 최고의 성군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암살 미수로 끝나지 않고 정조의 개혁 정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후세에게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임금의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적을 이기는 방법은 힘이 아니라 지혜다. 정조가 남긴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검 역시 이 사건 이후 정조의 가장 충실한 신하가 되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준 정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것이죠. 전하, 그날 밤 전하께서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힘이 될 수 있다. 정조와 박상검의 이런 관계는 후에 조선 정치사에서 군신 간의 이상적 모델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조 암살 미수 사건은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서 조선 후기 정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조라는 위대한 왕의 지혜와 관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정조 대왕의 지혜로운 대처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성급하게 복수에 나서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진짜 배후까지 모두 잡아낸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배신한 박상검까지도 용서한 관용은 오늘날에도 큰 교훈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께서는 이런 역사적 지혜를 통해 인생의 깊은 통찰을 얻으셨을 텐데요.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는 정조의 말씀이 특히 와닿았을 거예요.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어린 왕의 즉위, 세도 정치의 서막이 열리다를 준비했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사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된 이야기인데요. 권력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